쌤이랑 이제 같이 5강의 4번 지문은 같이 한번 볼게요. 5강의 4번 지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합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 너네들 혹시 부합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부합이라고 하는 거는 쌤도 찾아봤는데 주변에 있는 대기압보다 조금 압력이 조금 낮은 상태를 부합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바로 한번 가시면 부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첫 번째 문장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부합은 나타냅니다. 뭐를 나타내느냐면 상황을 나타내는데, 자, 문장 끝나자 삼형식으로, 그치? 해서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꾸며주거나 부과되는 말들. 그리고 옆에 눈길을 딱 돌려서 보니까 전치사 나와주고 관계대명사 나와줬네요. 자, 원래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 문장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근데 앞에 전치사 있으면 뒤에 문장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지. 그래서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는 거 이거 잡고 가시면 되고, in 위치 대신에 그러면 위치는 될까 안 될까? 위치는 안 되지. 안 돼. 자, 그리고 뒤에 문장 완전한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러 가볼게요. 솔직히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요거는 이 개념은 애들이 다른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알고 있어. 근데 실제로 구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문장 길어졌을 때 얘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정확하게 모르거든. 그래서 너네는 지금 구조를 배우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쌤이랑 같이 뒤에 문장 한번 가볼 건데 볼게요. 자, 주어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은 주어가 여기까지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전명구 형용사구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the pressure 명사를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보니까 나때 아비 나때 형용사지 보호 자리 왔지. 오케이. 이 형식으로 완전하구나.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래서 얘는 in 위치 안 되고 in 위치는 써줘야 되지만 위치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잡고 가시고. 자, 근데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부합이라고 하는 건 나타낸다. 상황을 나타내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압력이. 근데 어떤 압력이냐면 밀폐된 구역에서의 압력이. 자, 얘 PP 써줘서 밀폐된 구역이야. 구역에 자기 스스로 혹시 밀폐할 수 있나요? 능동으로 못 쓰지. enclosing 안 돼요. 수동으로 써줘야 돼. enclosed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 됐죠? 밀폐된 구역의 압력이 낮을 때, 뭐보다 낮을 때? 주변 구역의 그것보다. 여기서 이 그것은 대신 뭘까요? pressure입니다. 자, 주변 구역의 압력보다 좀 낮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부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부합에 대한 설명을 해줬죠. 부합은 뭐냐면 주변보다 압력이 높은 상황? 아니고 낮은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게 부합이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만약에 장벽인데 어떤 장벽이냐면 이러한 두 지역 사이, 두 구역 사이의 장벽이 무너진다면 어떠한 물질들이냐면 고압 구역에 있는 물질들은 흘러갈 것이다. 즉시 부산이가 가로 흘러갈 것이다. 어디로 흘러갈 거냐면은 저압 구역으로 흘러갈 거래요. 됐나요?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볼 거는 해석기법 18번에 해당하는 지문이잖아. 이게 해석기법 18번을 보면은 형용사 구가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그게 포인트더라고. 그래서 이 문장도 거기 조금 해당이 되는데 좀만 봐주면 이거 자 전치사죠. 앞에 있는 베리얼 명사 다음에 나와가지고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누구랑 세트지? 그치, 명사랑 세트를 해서 얘는 전명구야. 이 전명구가 지금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형용사로 사용이 돼가지고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가면 자 in부터 area까지 보시면 얘 전치사지. 전치사니까 누구랑 세트? 뒤에 나와 있는 명사랑 세트를 해가지고 얘도 전명구네. 전명구인데 여기서 또한 얘가 형용사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substance를 꾸며주는 거예요. 명사를. 됐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온 거 이어서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 문장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부합에 대해 얘기를 해서 주변보다 좀 압력이 낮은 상황을 우리가 부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두 지역
그 압력이 높은 지역이랑 압력이 높은 그 낮은 구역이랑 사이에서 이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이 깨지면 어디에 있는 내용물이 그치 고압에 있는 내용물이 저압으로 이동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 정리 한번 해보자. 장벽이 깨지면 내용물이 고압에서 저압 구역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이었네요. 됐죠? 좋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을 한번 가볼 건데, 자, 선생님 두 번째 문장을 순서 문제로 나올 것 같다라고 적어놨는데,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부합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줬잖아. 부합은 이러한 상황을 나타낸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준 게 이 두 번째 문장이죠. 됐나요? 그러한 상황인데 만약에 장벽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지. 그래서 우리 순서 이렇게 조금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세 번째 문장에 for example 나오네. 자, 연결사 나와주고요. 그 예로 이제 장벽 깨지는 얘기 했잖아. 그래서 그 예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해저 배관이 나오는 거야. 해저 배관인데 사용되는 해저 배관이야.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됐냐면 운송하기 위해서. 준동사니까 형식 가지죠. 여기선 타동사. 그래서 뒤에 목적어 나와줬어요. 자, 오일을 운반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해저 배관은 근데 볼게요. 어떤 상태에 있대.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부합 상태에 있대요. 해저 배관이 그 기름을 옮기는 해저 배관은 부합 상태에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그 예로 해저 배관 얘기가 나와줬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자 한번 볼게요. 어떠한 파열, 어떠한 뭐 깨짐, 파열은 근데 어디에 있어서 파이프 라인에 생기는 그러한 균열은 어떻게 볼게요.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오형식 문장이네. 만약에 그 파이프 라인에 파이프에 파열이 생기면은 그 파열은 파이프를 오션 워터 그 해수로 가득 채울 거래. 이해가 되나요? 자, 선생님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하지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바다가 이렇게 있어. 해저 배관이 있겠죠? 바다에 해저 배관이 있는데 해저 배관이 이제 좀 압력이 부합이 있대잖아. 압력이 좀 낮은 상태. 야, 근데 만약에 여기 뭔가 균열 같은 게 생기잖아. 그러면 바닷물이 요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물이 찬대. 요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파열이 생기면.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정리. 해저 배관 파열 시 바닷물이 배관으로 들어간다. 유입이 된다. 됐죠? 자, 선생님이 그리고 이 문장을 아까 얘기했듯이 순산 문제로 잡은 이유는 연결사 나와줬잖아. 그리고 그 예로 해서 배관 얘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순산 문제로 한번 집어봤고요. 그 다음에 서술을 선생님이 짚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자 너네 학교 쌤이 좋아하는 오형식 문장 여기 나와줬죠?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feel 써줘야 돼. 왜냐면 오형식 동사 일반 동사잖아. 얘를 to feel을 써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feel은 된다 안 된다? 그냥 feel 안 돼요. 오케이?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this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은요 훨씬 더 좋대. 더 낫대. 뭐보다가 더 낫냐면 반대 상황보다 낫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반대의 상황은 뭐냐면 오일이 방출이 되는 거야. 어디로? 바다로 방출되는 그러한 상황보다는 낫다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자, 선생님 이것도 또한 순산 문제를 넣어놨어. 왜냐면은 디스 봐봐. 디스 이게 뭔데? 이게 바로 바닷물이 배관으로 유입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 나와줘야 된다는 거 흐름 잡고 가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훨씬 낫다는 거야. 뭐보다 낫냐면 반대의 상황보다 낫다는 거지. 자, 반대의 상황이 뭐지?
그치. 오일이 바다로 유출이 되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좋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반대 상황보단 낫다. 근데 이 반대 상황이 뭐냐면요. 반대 상황은 석유가 바다로 흘러가는 거야. 그 오일이 바다로 흘러가는 거. 요거보단 낫대.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여기서 너네들이 조금 눈치채야 될 거는 여기에서는 뭐를 조금 강조하냐면 부합의 긍정적인 면이다. 부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잖아. 맞지? 부합이 있기 때문에 부합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파이프로 우리가 기름을 옮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부합을 우리가 이용하지 못한다면 기름이 오히려 반대로 바다로 흘러간다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부합의 긍정적인 면을 좀 얘기를 해줬었어. 됐어? 오케이. 자, 그런데 자, however 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 however 자, 이제는 조금 문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다? 살짝 전환이 되겠다 하고 옆에 딱 보니까 자, 이 부합은요 아니래. 항상 그런 건 아니래. 항상 beneficial한 건 아니래. 항상 유익한 거는 아니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냐면 부합은 항상 이익적인 건 아닌데 자 이러한 상황에선 이익적인 게 아니래. 어떠한 상황이냐면 파이프가 근데 어떤 파이프냐면 식수를 도시로 옮기는 그런 파이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익적인 게 아니래. 이해가 되나요? 자,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앞에 얘기에서는 부합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however 나와주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항상 긍정적인 건 항상 우리가 뭐라고? 항상 얘네가 beneficial한 거는 아니래. 그래서 우리가 however 좀 잡아주면 돼.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문장이 빠바에서 그 삽입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문장은 순산 문제로 나오지 않지는 않을까라는 선생님 생각은 한번 해봐요. 어쨌든 간에 however 나와주고 문장 내용 좀 반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자. 자, 식수 배관의 경우 앞에서는 부합 좋다며. 근데 부합이 식수 배관의 경우는 부합이 유익하지 않대. 그래서 여기는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해주네요. 부정적인 면. 됐죠? 자, 그러면 좀 더 얘기가 나오겠지 하고 딱 보니까 오케이 if 하면서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데 만약에 이러한 도시의 송수관이 파손이 되면 그들은 잠재적으로 빨아들일 수 있대. 뭐를 빨아들일 수 있냐면 오염된 지하수를 빨아들일 수 있대요. 근데 보니까 그리고 나서 들어갈 수 있대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상수도로. 자,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만약에 이러한 그 시에 송수관이 파손이 된다면 그들은 아마도 포텐셜리 잠재적으로 포텐셜리 잠재적으로 빨아들일 수 있어요. 뭐를 빨아들일 수 있냐면 오염이 된 지하수를 빨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오염된 지하수는 상수도로 들어갈 수가 있대. 자,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볼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땅이 있고 막 이렇게 건물이 막 있어. 막 건물이 막 있는데 땅 아래에 식수를 도시로 운반하는 이러한 송수관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땅 아래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송수관이 있대요. 근데 얘가 만약에 파손이 돼. 찌직찌직 금이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염된 물 있잖아. 오염된 물, 나쁜 물들이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다는 거지. 상수도로 유입이 된다는 거니까. 됐어? 이 지문 이해가 가시나요? 이 내용? 오케이. 못생긴 그림을 지어줄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송수관이 파손될 시 오염수가 상수도로 유입이 된대. 됐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 지문을 순서으로 조금 적어 놓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these 때문이겠죠. 자, 이러한 복수네? 자, 앞에서 뭘 잡았으면 됐을까? 얘예요. 그래서 흐름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요러한 파이프들, 근데 어떤 파이프들이라면 요러한 송수관. 됐어? 요렇게 연결 잡아주시면, 이렇게 흐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문장을 한번 가볼게요. 이러한 이유로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계량기, 이게 계량기야. 계량기와 밸브의 시스템이야. 이러한 시스템이 사용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냐면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돼. 그리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이 돼. 뭐를 컨트롤하냐면 압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까 앞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송수관이 파손이 되면 뭐 약간 좀 브레이크가 생겨버리면 오염수가 상수도로 유입이 된다잖아.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얘들아.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유로 계량기랑 밸브 시스템이 사용이 된대. 됐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도 선생님이 이거를 순산 문제로 잡아 놓은 이유가 자, 요런 것들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가 뭔데? 앞에 있는 얘잖아. 상수도로 유입이 된 그러한 이유로 그래서 우리는 요런 거를 사용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잡아볼 거는 얘인데 얘가 사실은 비슷하게 생긴 게 많아. 선생님이 거기 그 필기본에도 아마 적어놨는 건데 요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be used to 동사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그 다음에 be used to 다음에 동사가 아니고 ing가 와. 그럼 무슨 뜻이라고? 뭐뭐에 익숙하다. 자, 그 다음에 그냥 used to 그 다음에 동사 나오는 거는 뭐뭐 하곤 했다. 요렇게 세 개 좀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줬을 때 조금 더 주의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제 함총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제는 부합의 긍정적인 면과 플러스 부정적인 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조금 보니까 어휘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어휘를 조금만 더 선생님 잡아볼게요. 일단 지워볼게. 어디를 가볼까? 어디를 가볼까? 요거 한번 가볼게요. suck in. 빨아들이다라는 뜻이지. 자, 요거랑 똑같은 말 잡아당기다, 뭔가 끌어당기다라는 뜻 있고 draw 비슷한 뜻으로 draw를 쓸 수가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오염이 된이란 뜻이지.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우리가 polluted 요런 걸 쓸 수 있고 debased 요런 거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infected
요런 거 비슷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반대말로는 정화가 된 purified 정도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5강의 4번 지문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